그러면 내가 이거를 재발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애매한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제 수술한 분들한테는 정말 재발을 해서 이런 일이 생기면 제가 1년 이내에 오시면 교정을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안녕하세요.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눈 밑 지방 재배치 후에 재발하는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눈 밑 지방 재배치 수술에 대해서 문의하실 때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재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먼저 재발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눈 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할 때 보통 이제 하시는 분들의 경우를 보면 눈 밑 지방이 많이 불룩하면서 아래쪽으로 이제 고랑이 파여서 이렇게 좀 그늘이 지는 이런 경우에 대표적으로 눈 밑 지방 재배치를 시행하게 되는데, 그러면 불룩한 정도와 이 아래쪽 고랑이 패인 정도가 완전히 불룩한 건 다 들어가고 고랑은 다 나와서 완전히 매끈해지게 이렇게 되는 게 어떤 수술이 잘 된 걸로 생각을 보통은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이게 완전히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안구의 그런 상태, 돌출 정도, 그리고 눈 밑 지방의 양, 그리고 아래쪽 패인 정도, 이런 것 때문에 처음부터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이 눈 밑 지방 재배치의 어떤 재발의 기준이라는 거는 좀 모호하기는 해요. 눈의 상태에 맞춰서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수술을 처음에 받기 전에 내가 이 수술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까지 모양이 될 것이냐,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하겠죠. 내가 수술을 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눈 밑 지방은 이 정도 들어가게 되고 고랑은 이 정도 채워져서 이런 정도 모양이 될 겁니다 라고 알게 되면 수술하고 나서 그 정도 모양이 됐는지를 일단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서 재발이라는 거는 처음에 수술하고 나서는 괜찮은 거죠. 괜찮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예전 상태로 돌아가는 거를 재발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처음에 괜찮았던 시기를 언제로 보느냐도 사실 또 조금 중요한 게, 처음에는 수술하고 나면 이제 많이 부어요. 많이 붓기 때문에 그때는 어떤 수술의 결과라고 보기가 좀 힘들겠죠. 근데 붓기가 어느 정도 빠지면서 이제 내가 수술한 거에 대한 어떤 결과를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시점이냐? 보통 한 달은 지나야지 내가 수술한 거에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 어느 정도는 볼 수 있겠죠. 이 한 달째가 그럼 완전히 다 된 거냐?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아닐 수도 있어요. 멍이 심하게 들었다든지 뭐 붓기가 심했다든지 이런 경우면 한 달 이후에도 조금씩 모양은 바뀔 수 있고요. 그리고 한 달째는 한창 이게 유착이 심한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눈밑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꺼져 보일 수도 있고요. 이러면 이게 시간이 유착이 풀리려면 3개월 이후가 지나야 되고 한 6개월 이렇게 돼서 유착이 좀 풀리고 전체적으로 조직이 부드러워지면 정말로 내가 이 정도 모양이 됐다고 했을 때가 한 6개월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내가 수술 후의 결과를 평가를 하려면 이미 한 달째부터 봐서 6개월까지 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어떤 경우가 그러냐면 예를 들어 눈 밑 지방 재배치를 했는데 재배치를 한 지방을 뭐 고정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그 위에 덮이는 경막을 강화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 확실하게 안 됐다든지 요인이 있을 때 초반에는 이게 어느 정도 된 것 같이 보이다가 불과 몇 달만 해도 이게 점점 다시 느슨해지고 지방이 앞으로 나오고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6개월 정도가 됐을 때 느낌은 내가 한 달째 좋았는데 6개월 됐더니 재발했다,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6개월째까지 좋아요. 1년, 2년까지도 좋았어요. 근데 한 3년, 4년 됐는데 다시 약간 옛날 같은 모양이 됐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재발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애매한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재발의 기준을 정하기가 사실은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재발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재발을 그러면 어느 정도를 재발이라고 말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이제 나름대로 6개월에서 길면 1년까지, 그래서 그 안의 모양이 내가 처음에 계획했던 그런 결과에 많이 못 미친다. 그럴 때는 이게 어느 정도 수술하고 나서 수술의 효과가 좀 못 미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요. 제가 이제 수술한 분들한테는 1년 이내에 오시면 제가 정말 재발을 해서 이런 일이 생기면 제가 교정을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는 이제 시기를 한 1년까지는 봐요. 근데 이거를 3년, 5년으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게 뭐 경우마다 다르지만 좀 급격하게 이렇게 뭐 몸무게 변화가 생긴다든지 이래서
급격하게 얼굴이 이렇게 좀 변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한 몇 년에 걸쳐서는. 그래서 그 시기에 변하는 거는 조금 너무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재발이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내가 수술한 거에 의한 원인으로 결과에 못 미치게 재발이 됐다면 그거는 1년 이내에 재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확률이 높진 않죠. 수술하는 사람으로서는 재발을 만들고 싶지 않죠. 저는 1년 안에 오면 제가 정말 이게 재발이라고 생각하면 교정을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수술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 번 수술을 딱 해서 재발이 없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또 한 번 수술하는 거를 원치는 않잖아요. 받으시는 분도 물론 당연하고, 수술하는 사람도 또 수술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한 번에 딱 잘 끝내고 싶지. 그 다음에 재발하는 원인으로 보면 이제 이게 좀, 그래, 대부분은 그러니까 수술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재발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이걸 뭐 환자가 일부러 재발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안에 있는 과정들을 잘만 했다면 재발되기는 사실 힘들거든요. 눈밑지방을 이렇게, 인대를 일단 처음에 분리를 잘 해야겠죠. 인대가 분리가 안 되면 당연히 고랑이 계속 잡혀 있을 테니까 눈물고랑 인대를 잘 분리를 하고, 그 다음에 지방을 밑으로 그 사이로 이렇게 잘 끼워서 거기다 고정을 하는데, 지방을 고정하는 것만 최소 대여섯 군데 이상 고정하거든요. 한 군데 고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밑에다가 이렇게 각각 다 이렇게 고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경막이라 그래서 지방을 둘러싸는 막도 또 고정을 다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고정하는 그런 조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중에 뭐 한두 개가 조금 느슨해졌다고 해서 이게 다 풀리기는 사실 어려워요. 이거를 제대로만 잘 했다면 하고 나서 재발이 되기는 쉽지 않을 거고, 결국 이거는 수술 과정에서 충분히 재발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건 있어요. 내가 처음에 눈밑지방 재배치를 할 때 이 수술을 했을 때 얻어질 수 있는 결과가 있잖아요. 이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본인의 요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무리 수술을 잘해도 결과에 대한 한계가 생길 수 있어요. 환자분의 어떤 피부 톤이라든지 어떤 피부 질감이라든지 어떤 그런 눈물 고랑의 어떤 정도, 지방의 양, 이런 정도에 따라서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을 해도 어떤 분은 좀 효과가 좋을 것 같은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효과가 조금 부족할 수 있는 분은 있어요. 그거는 근데 처음에 이미 결정이 되는 거예요. 수술 전에. 그런 거는 이제 환자분의 요소가 있죠. 그 원래 상태에 의한 요소가 분명히 작용을 하지만, 그거는 수술 전에 이미 말씀을 다 드리고, 수술하고 나서 이 정도까지 될 거라고 이미 얘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재발의 개념과는 좀 다르죠. 만약에 그런 얘기가 없었다면, 수술하고 나서 나는 정말 좋은 거를 기대를 했다가 그거에 못 미치는 일이 생겼을 때 이거 재발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거는 그렇진 않죠. 처음부터 이 정도까지 되는 게 최선일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조금 구별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금까지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 후에 재발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